주력 82권 세종 20년 9월 14일 을미 첫번째 기사 1438년 명정동 3년 좌참찬 조계생의 졸기. 계생의 자는 경부이니 본관은 양주이었다. 무진년의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춘추관 수찬을 거쳐 3사의 도사에 승진하였고 2000현 수령으로 천령을 겸임한 바 있으며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다가 평택현 수령으로 나갔고 다시 계림 판관이 되었었다. 이어 조하정은 지평 의정부 사인 예문관 직제하 판군자감사 수원부사를 역임하였고 사관 참의를 거쳐 판원주사로 나가다가 인수부 윤으로에 임명되었다. 다시 외임으로 나가 황해, 충청, 전라, 삼도의 감사를 지내고는 또 예조 참판 대사원과 병조, 이조, 공조 등 3조 판서를 역임하고 을묘년에 의정부 찬찬이 되었다. 조계생은 그 마음가짐이 항상 경외로 일관하였고도 조행이 염결 간정하였으며 소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비록 복잡하거나 급거한을 당하여도 일찍이 질언함이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 졸하니 조시를 정지하였고 시호를 정평이라 하였다. 몸을 공손히 가지고 말이 드문 것을 정이라 이르고 이를 잡고 절제에 있음을 평이라 이른다. 아들 둘이 있었으니 극광과 수량이었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15일 병신 첫번째 기사 경상도 채방별감 장령실이 창원, 울산, 영해, 청송, 의성 등 업의 동철과 안강현의 연철을 바치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15일 병신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친상의 상제를 마치고 도로 근무하는 경우에 관리의 고적에 상을 당하기 전에 벼슬 한 일수와 고적을 통산 개수하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우에 관리의 그 고적이 이미 차서 당연히 승자할 것인데도 친상을 당하는 자는 그 상전의 근무 일을 모두 버리고 새로 복지를 마치고 나서 직임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30개월을 만료하고 이에서 5고 3상이 된 연후에야 비로소 한 계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저 친상이라는 것은 인자의 큰 변으로서 마땅히 애긍히 여겨 돌보아야 할 것이요 결코 과실이 있어 파직된 자에 비할 것은 아니온데 친상을 당함으로써 전의 공로가 헛되이 버려진다는 것은 인정상 권리한 것이 아니오며 그 부모도 병고 중에 있으면서 그이가 모두 이를 개념하고 있으니 또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성중관으로서 상제를 마치고 다시 도로 근무하는 자는 전의 벼슬 한 것을 통산하는 것이 이미 법문화되어 있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경외의 관리도 이 역시 상을 당하기 전에 벼슬 한 일수와 고적을 통산 개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6일 정묘 첫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신설한 오읍의 정군 이외의 방어책을 아뢰다. 신설한 오읍은 정군 이외에 차정군과 여정 중에서 힘이 있고 다른 박질에 능한 자를 선택하여 이를 대조리로 삼고는 상시 창금을 연습하게 하여 공격 수비에 대비하게 하되 경원 300명 회령 250명, 종성 150명, 경흥 100명, 부고 50명을 그 상비의 수요로 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18일 기해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순몽의 불경에 대해 죄줄 것을 상소했으나 불허하다. 전에 이르기를 남의 신하가 되었으는 공경을 다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 자리를 지나면은 안색이 변해지고 발이 주춤하여진다 하였으니 대개 군신의 분이라 높은 하늘과 낮은 땅과 같아서 전련히 범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일호인들 소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늘에 효령의 저택에 거동하셨다가 그 장차 돌아오시려고 하실 무렵에 승려에 이미 멍해하고 산성까지도 이미 진열하고는 위사들이 포열해 있는 가운데 판중추 원사 이순몽이 산성과 승려 사이에 호상에 걸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불경스러운 마음이 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무례한 모습이 외면에 나타남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일찍이 인신이 되어 감히 이같이 한 자가 있겠습니까? 시종하는 관원이 차마 그 광참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이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자가 있었는데 순노는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도리어 분노와 원한을 품고서 팔뚝을 걷고 질책하였다고 하니 이는 그 만홀하고 방자한 기와 과실을 가리고 악을 기르려는 정이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신등이 이 사실을 듣고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와 그 주의상을 규탄하게 하시기를 청함이 두세 번에 이르렀고 천심의 돌아서시기를 기다린 지 이미 열흘을 넘었는데도 유음을 내리지 않으시고 감독하신 천으로 전교하시기를 풍문의 일을 가지고 거론할 수 없으며 취중의 일을 가지고 죄를 논란함은 부당하다 하셨습니다. 신등이 명을 듣고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반복해 생각하와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저 규문 안에서의 애매한 일이라면 풍문이라 일러도 좋을 것이며 술에 침취 하여 엎어지고 자빠져 용의를 읽고도 스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주실이라 일러도 가할 것입니다. 이제 순몽이 비록 술에 취했었다 하오나 호상에 앉아서 사람들과 서로 힐난하는데 그 어느 동작이 미혹하거나 어지러운데 이러지는 않았으니 이를 혼미 상태로 취해 있었다고 이를 수 없으며 시종하는 대소의 신하들이 거기에 이를 목도하고 절치한 바 있어 그 불경한 죄가 이미 조정 위에 널리 전파되었사온즉 이를 풍문이라고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등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풍문이라 이르고서 방치하여 규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등은 아마도 광참한 무리들을 징계해 다스릴 수 없고 예도를 넘고 분수를 범하여 윗사람을 능멸히 보는 풍조가 이로부터 기인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시어 이를 국문하여 명백히 법으로 처단케 하심으로써 불경스러운 죄를 징계하시어 군신의 분위를 엄히하시면 국가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지 않을까 하나이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8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종정성의 문인이 없는 외인의 접대는 허락하지 말도록 할 것을 아뢰기를 근본에 이해를 파견하여 대마주에 가서 종정성과 더불어 이미 약속을 정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대마주의 종원칠, 종원차랑, 종무직과 만호, 조전, 육랑차랑 그리고 일기의 쥐좌전, 좌지전과 구주의 전평전, 대우전과 살마주, 석견주 등 각처에서 사저로 보내온 사람으로서 종정성의 문인이 없을 것 같으면 그의 접대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대마주 사람이 인민의 송환을 요청하러 온 사람이라도 8월 이후에 오는 자는 또한 접대하지 말도록 하되 해상을 건너가는 동안에 양식량까지 갑자기 주지 않으면 반드시 원한을 초치하게 될 것이오니 아직은 배마다 미국 3석씩 지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해평군, 영평군, 온영군의 태만과 불경을 아뢰니 해평군만 귀양 보내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해평군 윤여명이 특별히 상상의 연택을 입고서 편안히 부귀를 누리고 있으므로 의당 근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전에 입번할 날에 연구를 칭탁하여 들어가지 않고는 낚시질하며 놀기 위하여 문 밖으로 나갔고 또 전일에도 병을 핑계하여 입직하지 않은 것이 이미 5번씩이나 되오며 영평군 윤계동, 온영군 이정은 국기로 취재하는 날에 같이 주찬을 장만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놀며 즐겼으니 이는 모두 부당한 일입니다. 하니 윤연명은 외방으로 귀양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죄를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야시 등 7인을 인견하다. 혼라운의 지휘 야시 등 7명이 와서 조회하였다. 이를 궁전 안으로 인견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먼 길에 고생하며 나왔구나 하니 야시가 대답하기를 상상의 연득 속에 별로 신고를 모르고 왔사옵니다. 신등이 다른 뜻은 없사옵고 다만 종신토록 기순하려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종정승이 진강차랑과 좌이문 등 3명과 만호 조전 등 2명을 보내오고 종무직이 대랑사랑 등 2명과 만호 육랑차랑 등 4명과 등차랑의 아들 등사랑 등 2명을 보내오고 등희구가 선원 등 5명을 보내오고 장구가 칠랑 오랑 등 4명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쳤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2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이적, 이문과 이자 등에게 형을 가할 것을 아뢰다. 급제 이적은 그 아버지에게 회답한 글속의 연사가 못이 패만하였사오니 조부모 부모를 욕한 주의 유래에 의하여 무대시 교형에 처하고 이문가와 이자는 문서를 주고받은 월 1을 추후하여 고쳤사오니 모두 장 80대에 처하게 하옵소서 하니 자와 문가는 각각 2등을 감하고 적은 율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9월 2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이 예장이 이순몽의 불경을 바로잡기를 아뢰다. 사관원 우정은 이 예장이 아뢰기를 판원사 이순몽이 일찍이 연과 일산을 배설한 사이에 호상에 기대어 앉아 인신으로서 이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기로 사헌부에서 그 죄를 규탄하게 하기를 청하고 이미 봉장을 올린 바 있었으나 전하께서 이를 윤호하지 않으시니 시는 매우 통분하게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헌부의 계청에 따르시와 군신의 분의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전일 효령의 집에서 시위하는 장사들에게 모두 수를 내리라고 명하였으니 순몽의 실수는 바로 치중에 있었던 일이다. 이미 주어 마시게 하고 뒤에 다시 죄준다면 이는 불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더욱이 그 처소가 권례에서 견줄 만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였다. 예장이 또 아뢰기를 이 행이 문학과 행금으로 이름이 있었던 까닭에 문절이란 시호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신등이 이제 의건부에서 탄핵한 문안을 본즉 그 가정에 추잡한 일이 심이 많아서 그 문절과는 부합치 않음이 너무나 심합니다. 청하옵건대 그 시호를 추탈하시와 그 명시를 바로 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호를 고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의당 봉장하여 계달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22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이순몽의 불경을 징계할 것을 아뢰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인신의 직분이란 경보다 큰 것이 없사옵기에 불경한 죄는 국법이 용서하지 않는 법입니다. 전일 효령댁에 친히 거둥하옵시던 날 그가가 장차 돌아가려고 하실 즈음에 판원사 이순몽이 일산과 연사의 유독 호상에 걸터 앉았으니 그 무리하고 불경하오니 이보다 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헌부에서 그 죄를 논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전하께서 특별히 관인하심을 드리우시와 끝내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날 임금이 출입할 때 경필하였던 것은 신민들의 관점을 숙연하게 하고 또 만홀한 조짐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며 인신들이 공문에서 거마를 내리고 노마에게도 경례를 하며 감히 보이는 곳이라고 그 예절을 믿었게 하고 안 보이는 곳이라 하여 행동을 해타하게 하지 못하면 존경의 범위를 넓히는 뜻인 것입니다. 순몽이 비록 평소 학문에 공이 없어 이러한 대의는 알지 못할 것이오나 시종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 위의를 익숙히 보았을 것이므로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 비할 바는 아니오며 더욱이 순몽은 그 자신이 도진모가 되어서 시위 장사들이 경건하지 못하는 일들을 규찰적발하는 것이 바로 그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하운데도 자기가 먼저 분수를 범하고 예의를 잃고서 도리어 이를 비난하는 자를 거르게 여기고는
분노를 폭발하여 조금도 놀라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고 감히 흉포한 추태를 마구 부렸다 하오니 인신으로 된 자가 비록 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전하께서 이를 놓아두고 묻지 않으시게 되면 순몽의 그 광폐한 마음으로 즐겨 신의 죄는 막대하였는데 성상께서 관대 인후하셨다고 하겠습니까? 그 생각으로는 반드시 쓴 행동이 예물을 이런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하께서 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럴 것이오니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어찌 징계를 두려워하여 선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소상하옵신 예감을 들이우시고 혼부의 계청에 굽어 조치시와 그 경건하지 않음을 다스려 더욱 군신의 분수를 엄중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노마는 임금이 타는 말이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서구에서 매사냥을 관람하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찬성신계가 한릉의 비문에 무인년 기사의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상언하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당초에 찬성신계가 상언하기를 거기 생각하옵건대 지난 무인년에 권력을 쥔 간사한 무리들이 태조께서 위예 중에 계심을 틈타서 어린 왕자를 끼고 국군을 전단하려고 꾀하여 밖으로는 정도전 등이 수기한다 이르고서 궁전 곁에 그 일당을 모아 주야로 모의하였고 안으로는 이재 등이 주야로 곁에서 모시면서 참언과 거짓말을 함부로 행하여 안팎으로 서로 의지하며 그 소문과 세력이 잘못 드러나게 되자 당시 식자들은 모두 이를 우려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태종께서 화가 임박함을 크게 두려워하시고 장차 밖으로 나가 이를 피하시려고 꾀하시던 중 이때 충신 의사가 있어서 말하기를 군부의 위태로움을 경홀히 보며 국민의 여망을 끌어버리고 일신의 생존만을 도모하심은 의가 아닙니다 하고 굳게 붙잡고 만류하였으며 심지어는 통분에 우는 자까지도 있었다 합니다. 8월 26일 저녁에 이르러 내시들이 병환에 위급하시다 사칭하고 교지를 조작하여 여러 왕자를 급히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태종께서는 여러 형제분과 더불어 국내로 달려 들어가시다가 무슨 변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질병을 칭탁하고 물러나와 단기로 저택으로 들어갔으나 어찌할 수 없게 되어 그대로 가만히 앉아 기다리시는데 이때 종사의 안위는 그야말로 트럭 끝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홀련 한두 사람의 충의에 불타는 지사가 변을 듣고서 저택으로 달려가서 급히 옹이하고 나갔다 합니다. 태종께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깨달으시고 신복 몇 사람을 거느리고 장졸관에 응변하여 바로 간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셨던 바 기약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모여온 자가 매우 많았다고 하오며 이에 간당들이 복주되고 만대의 대업이 하루 저녁에 정해졌습니다. 이는 곧 하늘의 뜻이요 인력의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신이 삼가 헌릉의 비문을 보니 무인년의 일을 기록하여 말하기를 태종께서 병기하시와 적도를 선멸 제거하셨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 반응은 실상의 자치를 인멸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태종의 심정과 크게 괴려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기라는 것은 기미가 태동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형태로 나타나기에 앞서서 이를 행하는 것을 병기라고 이르고 혹은 뿌리도 잡지 않고 싹도 트지 않은 일을 감행하고서 이를 교묘하게 꾸며대는 것도 역시 병기라고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종께서 마음가짐을 광명정대하옵기가 저 청천백일과 같으셨는데 이 말이 혹시 후세의 의혹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오며 또한 그 백일과 같으신 마음을 밝게 나타내지 못하여 하늘에 계신 영혼이 혹시 불쾌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실런지요. 또 이 거사를 당나라 태종의 병술련의 변과 견주어 볼 때 사건은 같으나 그 정상이 다른 바 있으니 건승은 자기 형이었는데도 당 태종은 칼을 겨눈 참혹성이 있사오나 이 방석은 얼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를 베인 것입니다. 당 태종은
본시 군비가 있어서 저쪽의 변을 기다리지 않고 선수를 쳤사오나 우리 태종께서는 평소 군비도 없으려니와 저쪽의 변이 있은 연후에 비로소 이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그 은인 자중하옵신 성심을 머금고 계셨던 일과 마지못하여 거사하신 그 실상의 자치는 당체종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돌에 새기는 것이란 후대에 무궁하게 전하여 보이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허망한 말을 무궁한 후세에 전해 보인다면 되겠습니까? 신은 반복해 생각하건대 태종의 이 거사는 두 번 다시 왕업을 굽힌 것으로서 일이 중하고 의리가 큰 것이므로 마땅히 대서 특서할 것이며 그 말을 미미하거나 또는 완곡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엎드려 상제를 바라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그 일을 중하게 여겨 전중에 머물러 두고 수개월 동안 내리지 아니하였다. 어느 날 이 글을 내어 도승지 김돈에게 주며 부탁하기를 너 혼자만 보고 남은 알지 못하게 하라. 후일 내가 장차 친히 정교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날에 이르러 정사를 마치고 제신들이 다 물러가는데 유독 김돈만을 머물러 있게 하교하기를 내가 친히 태종께 듣자오니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인년 8월에 변이 발생하던 날 이방성 등이 교지를 사칭하고 김중기를 시켜 모든 왕제들을 궁으로 들어오도록 독촉하였는데 내가 무안군을 불러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더니 무안군은 머리를 걸쩍거리면서 머뭇머뭇하다가 대내로 들어감으로써 나는 이강군 등 몇 사람과 더불어 서문으로 빠져나와 버렸다고 하셨는데 태종의 심중은 아마 무안군을 보존하시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니 경진년 2월 변에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무슨 낯으로 군병을 내어 대응한단 말이냐 하셨는데 의양군 이화와 완산군 이천우 등이 울며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청하여 이에 마지못하여 군사를 내었다는 것이다. 태종실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고 춘추관으로 하여금 태조와 공정대왕의 실록을 대내로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실록을 보고는 도로 김돈에게 내어주며 말하기를 경히 무인 경진년의 일에 관한 기사를 뽑아서 기록하여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이래하여 김돈이 이를 발취하여 기록하여 바쳤던 바 임금이 열어보지도 않고 도로 김돈에게 주며 말하기를 실록에 실려있는 것이 너무 간략하여 내가 들은 일들도 역시 많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록은 다시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비문만은 마땅히 소상하게 고쳐 써야 할 것이다 하고 즉시 김돈으로 하여금 신계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신계는 말하기를 신이 황희에게 듣사온즉 무인의 변을 태종께서 먼저 아시고 단기로서 동북 방면으로 피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을 조용무가 태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사관의 본초 기사는 꽤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실록을 편수하던 자들이 이를 간략하게 만들었다고 하오니 실록도 역시 고쳐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신계는 이미 춘추의 필법을 알고 있다. 이제 사관의 본초를 발취 기록해 올리게 하여 그 본초의 기록이 과연 상세하다면 실록을 다시 고쳐 엮는 것이 옳을 것도 같다. 이는 큰일이므로 두 의정이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 너가 두 의정을 보고 이를 의논하여 보라 하였다. 이에 김돈이 두 의정에게 의논하니 황희는 말하기를 무인 경진년의 일을 신이 비록 목격하지는 못하였사오나 신이 들은 바만 해도 실록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또한 많습니다. 사초가 이미 자세히 되어 있다면 실록도 또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나 만약 사초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록은 진실로 고칠 수 없사옵고 비문은 마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고 허조도 역시 황희의 의논과 같았다. 수일 후에 신계, 권제 등이 사관의 본초를 발치하여 기록하여 바쳤는데 역시 상세하지 않았다. 다만 무인년의 변이 발생하던 저녁에 여러 왕자가 서문으로 나갈 때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빼앗아 타고 돌아갔다고 되었고 정안군이 무안군을 보존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말은 실록에 없는 사실이었다. 권제가 말하기를 전에 중추원부사 전흥에게 듣사온즉 태종께서
흥안군의 죽음을 듣고 놀라고 애도하여 말하기를 살려도 괜찮은데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을 하고 즉시 전흥에게 명하여 시체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개 전흥은 태종을 시종하던 자입니다. 전흥에게 이를 물을 것 같으면 혹은 그 대기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김돈으로 하여금 전흥에게 이를 물으니 전흥이 말하기를 신흥이 태종의 도진무가 되어 항상 태종을 수종하였사온데 태종께서 때로는 이간, 회안, 상당 등 여러 군들과 더불어 어두운 골방에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셨는데 신은 속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8월 25일 저녁에 태종께서 감순을 끝마치시고 권례로 나아가서 직소로 들어가시니 의안, 회한, 상당 등 여러 군들이 이미 먼저 나아가 있었는데 때는 아직 신정의 종이 울리지 않았었습니다. 태종께서 신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감순청으로 돌아가서 순관을 살피도록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중관이 나와서 말하기를 성상께서 병환이 위독하시니 여러 왕자들을 급히 입궁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형님들은 먼저 들어가 보시지요. 나는 복통이 나서 변소에 갔다가 온 뒤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하시고 즉시 몰래 빠져나와 본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이 감수청에 있으려니 초경이 이미 다하였는데 태종께서 10여인의 기병을 거느리시고 광화문을 지나시게 신이 감수청에서 나와 말 앞에서 뵙고 말씀드리기를 신도 따를까요? 하니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 있으면서 행순하는 것을 살피라고 하시고는 태종께서 동문 밖 남원의 첩의 집에 이르시와 그 이웃집에 불을 지르시어 밝기가 마치 대낮과 같았으며 정도전, 심효생 등을 목베이셨는데 이무가 나오며 말하기를 나는 이무란 사람이요 하니 명하시어 놓아주셨습니다. 이무는 그 앞서 중간에서 확실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까닭입니다. 남원은 도망하다가 체포되어 순군옥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태종께서 감순청으로 돌아오셨는데 밤은 아직 삼고가 울리지 않았었습니다. 이리하여 이간, 회한, 상당 등 여러 군들이 꾸역꾸역 모여와 군세가 점점 떨치게 되었습니다. 유만수가 그 아들 유원지를 데리고 갑옷을 입고 말을 달려서 태종을 뵙고도 말에서 내리지 않고 말하기를 이게 무슨 일이요? 라고 하니 태종께서 잡아내라 고 말씀하시자 만수는 영공이 어찌 내게 이같이 핍박한단 말이요 하는 것을 군사들이 서로 다투어 그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때 진군 도진무, 조운, 박위 등이 도진무청에 입직하고 있었는데 태종께서 사람을 시켜 조운과 박위 등을 부르시니 조운은 명을 듣고 즉시 휘하의 갑사와 패두 등을 인솔하고 광화문으로 나와 말 앞에 와서 뵙고 박위는 즉시 명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태종께서 조운에게 명하사 이로 하여금 입직한 갑사들을 다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 조은은 즉시 패두를 시켜서 도로궁궐에 들어가서 갑사를 다 데리고 나왔으며 얼마 아니 되어서 바로 건정전 이남의 갑사들은 모두 뛰어나와서 가담하여 군수는 크게 성세를 이루게 되었고 좌승지 조준, 무정승, 김사영 등이 태종의 명을 받고 달려와서 형조의 문 밖에 회자하고 무슨 일인지이든지 그 시행한 바는 다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공정왕께서는 임금님의 병환이 위독하시어 소격전에서 초절을 지내고 계셨는데 태종께서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셨으나 공정왕께서는 이미 변을 들으시고는 도망하고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사람을 시켜 널리 찾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궁 안으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어젯밤에 궁 안에서는 정한군이 도망해 나갔다는 말을 듣고 흥한군이 놀라면서 이르기를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26일 4시에 세자가 광화문으로 나와 싸운데 장철 등으로 하여금 병사를 거느리고 옹이하게 하였으나 남대문 밖에 이르러 액사를 당하여 싸우며 오후에 우안군이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을 명하사 통진으로 귀양 보냈고 해질 무렵에 흥안군 니제가 서문으로 나오는 것을 군사들이 그 집 앞에서 뒤쫓아가서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태종께서 이를 들으시고 놀라면서 말씀하시기를 살려둬도 괜찮을 것을 살아 있어도 해낼 것 없는데 하고 즉시 신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흥안군이 죽었다. 노비들이 다 흩어져 도망할 것이니 내가 갑사 20명을 거느리고 그 집에 가서 시체를 거두어 염하고 노비가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르기를 만약 흩어져 가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공주에게는 놀라지 말라고 이르도록 하라 하옵시기에 신이 이에 모두 명하신 바와 같이 하고 여자종을 시켜 명을 전달하기를 나는 정한군의 도진무이다. 정한군께서 흥한군의 죽음을 들으시고 나에게 명하시어 시체를 거두어 염하게 하시고 옹주로 하여금 놀라지 말도록 하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였더니 옹주는 이를 들으시고 감격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무안군은 양화도를 지날 무렵에 피살되었사온데 태종께서도 이 사실을 들으시고 역시 놀라며 애도하며 마지 않으셨으니 무안군과 흥안군의 죽음은 모두 태종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김돈이 전흥의 말을 그대로 계달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이제 전흥의 말씀은 단지 그 줄거리로서 상세한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흥이 비록 태종을 수정하였사오나 본래 그 신분이 미천하였사오니 어찌 그 계모에 참여하여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무인경진의 일을 아는 자로서는 이 숙번만한 사람이 없사온데 다만 숙번이 먼 지방으로 귀양가 있사오니 사람을 시켜가서 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고 난 뒤에 다시 김돈에게 묻기를 여러 신하들과 상의한 바 모두들 사람을 시켜 묻는 것이 옳다고 하니 신계는 이르기를 데리고 와서 묻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하니 김돈이 대답하기를 이 숙부는 태종께 득죄한 사람이므로 서울에는 들어올 수 없는 노면이 춘추의 직임을 겸한 영원한 사람을 택해 보내어 적소로 가서 물어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어보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서울로 오게 하여 혹 친히 묻기도 하고 혹은 너희들이 가서 물을 것 같으면 빠짐없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을 시켜서 가서 물었다가 혹시 미진한 것이 있게 되면 어찌 또 사람을 보내어 묻는단 말인가 하고 숙번의 죄명을 기록하여 올리게 하고 즉시 지인 김직손을 보내어 숙번을 부르고 인하여 교지하기를 숙번이 비록 죄는 범하였으나 나이 이미 늙었으니 영마와 잔품의 공개 등을 너가 살피고 보호하여 노상에서 병이 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우인년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해이며 이제는 태종의 사위 경순 옹준의 남편이고 이방석은 태조의 8째 아들이며 무안군은 이방번 태조의 7째 아들의 익안군은 이방의 태조의 3째 아들이며 경진년은 1400년 제2차 왕제의 난이 일어난 해이다. 공정대왕은 정종이며 정안군은 태종이고 흥안군은 이제이며 외안은 이방간 태조의 4째 아들이다. 상당은 200경이며 감수는 술라를 감독하는 그 감순청은 술라꾼을 지휘 감독하는 관청이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2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외방 각 고을의 환상 양곡을 육전에 의하여 겨울 초기부터 세전까지 필납하도록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활민서를 상고하건대 주문공의 숭안현 사친 조약에 살펴본 이르기를 매년 2월에 예장부를 가지고 거듭 순위를 검토해 조정하되
그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다지 괴핍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즉시 미국의 신청이 부당하다는 글자를 주로 단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인후에 대출한 관의 미국은 겨울에 이르러 환납하되 11월 하순을 경과하지 못한다 하였고 삼가 속전의 경외 환상 분급조를 상고하옵건대 경외의 환상 미두는 환과 고독에 속하는 외롭고 공한 자와 빈민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고 혹은 상고 또는 장사를 당하였거나 수화의 재화를 입은 자로서 한 동네가 공인하는 비난한 사람에게는 그 호구의 대수에 따라 주되 많아도 5, 6석을 초과하지 않게 준다 하였고 군자감 의창 염산조에 이르기를 각호에서 받은 환상 미두의 손실에 관한 것은 경찰관이 이를 감독 고찰하되 세전에 모름지기 필답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기를 본국에서 설시하고 있는 의창의 법규는 문공의 사창 조약과 다를 것이 없어 그 입법은 잘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수납 방법에 있어 그이가 고식적이어서 세전으로 기한을 삼지 않는 까닭에 무지한 백성들이 다방면으로 허비하고 쓰는 세후에 가서는 그 집에 비축한 것이 없어서 종조와 먹을 식량까지를 도로 국고에만 의뢰하는 실정이니 관에서 차마 독촉해 징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다시 더 주게 되었는데 금년에 이미 이같이 하여 명년에 또 이와 같이 하여 1호의 미납 수령이 혹은 100녀석에 달하고 있어 각 고리 창고란 것은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는 형편이오니 이것이 이른바 나라가 그 나라의 구실을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외방 각 고리의 환상 양곡은 육전에 의거하여 모름지기 겨울 초기부터 세전까지 필답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년 세종 20년 9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효령대군의 집으로 거둥하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임영대군의 집에로 이어하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9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 섬의 외인에게 행상을 경과하는 데에 소요되는 양곡의 양이 과다하니 거리에 따라 적절히 감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모든 섬의 외인들에게 의뢰의 행상을 경고하는 데에 소요되는 양곡을 나누어 주어 왔사온데 종정성과 종무직이 보낸 사람에게는 10분의 1의 식량을 주고 일기주에서 보내온 사람에게는 21분의 식량을 주고 좌지전이 보낸 사람에게는 31분의 식량을 주고 구주의 종금이 보낸 사람에게는 41분의 식량을 주고 비주태수의 원희가 보낸 사람에게는 31분의 식량을 주고 석견주 주포겸정이 보낸 사람에게는 21분의 식량을 주고 살마주 동은희구가 보낸 사람에게는 91분의 식량을 주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자세히 참작해 헤아리건대 우리나라 부산포로부터 대마주 북방지역까지 순풍이면 하루길이요 종정성 종무직이 살고 있는 곳은 이틀길이요 일기주는 나흘길이요 좌지전과 지좌전은 5길이요 비주 원희가 사는 곳은 6길이요 구주 종금이 사는 곳은 1회길이요 석견주의 주포 겸장과 등관심이 사는 곳은 14을 길이요 살마주의 등원희구가 사는 곳은 보름길이온데 그 지급하는 식량의 수량이 과다하여 장차 이때어 주기가 어렵사오니 마땅히 그 수량을 적절히 감하여 좌지전과 쥐좌전에는 21분의 식량을 주고 비주는 15일분의 식량을 주며 구주는 21분의 식량을 주고 석견주와 살마주 그리고 대우전이 사는 풍후주는 모두 31분의 식량을 주고 대마주는 종전대로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10월 1일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헌능의 제사 지내고 황희, 하연, 황자후, 민, 의생, 김돈 등에게 수룽자리를 정하게 하다.
풍수학관을 데리고 수릉자리를 헛는 옆에 살펴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구량량 만호를 사량 만호로 고쳐 부르게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구량량의 병선을 이미 사량으로 옮겨 정박하게 하고서 그대로 구량량 만호라 부르는 것은 불가하오니 사량 만호라고 고쳐 부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지 울산군사 김남보를 파면하기를 청하다. 지 울산군사 김남보는 무관 출신이면서 훈련하는 재간이 없으며 나이는 70세나 되어도 나이를 속이고 벼슬 하고자 하여 해유함에 나이를 줄이었고 또 지난번 연곡 만호에 임명되었다가 편추를 당하였음에도 임기가 차서 교대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사오니 간율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탄핵을 해답하는 글에 인진을 분간하지 못하고 작업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노자와 어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에 알맞지 못하오니 파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유는 벼슬아치가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에 보고하는 일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2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죄수 현만용 승통의 살인죄를 차명으로 처리할 것을 청하다. 율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정구품 진무 부위와 종구품의 진위 부위를 위치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반 3품 절충 이하와 8품 수위 부위 이상은 모두 동반 각품과 서로 간격을 두어 싸우니 이제 새로 설치한 정구품 진무 부위는 선공 녹사의 아래에 두고 종구품의 진위 부위는 장사랑의 아래에 위치하게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온천을 숨기지 말도록 효유하다. 이조의 전지하기를 온수가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자모 신비로운 효염이 있으므로 내가 이를 구하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요 옛사람들이 신선을 구하는 뜻과는 다르다. 부평부에 온수가 있다는 것은 비단 중해가 떠들 뿐만 아니라 그 고을 사람들도 역시 그 실정을 숨기지 못하나 단지 그 소재처를 분명히 말하지 아니할 뿐이다.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관료나 아전이나 백성들이 나의 뜻을 못받지 아니하고 혹시 장래에 번거롭고 소요스러운 배단이 있을까에 염려하여 같은 말로 언휘하니 횡력됨이 심한 것이다. 이제 만약 전처럼 굳이 숨기면 고을의 명칭을 깎아내려서 그 죄를 징계할 것이요. 만일 다른 고을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영 명칭을 회복시킬 리가 없을 것이니 이런 사유로서 공문을 보내어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사신 홍여방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예문관 대제와 홍여방이 칙서와 험사한 관복을 가지고 경사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칙서 영접하기를 의뢰와 같이 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이제 왕에게 원유관과 원유복을 하사하니 도착하거든 영수하라 하였다. 여방에게 안전갖춘 말을 하사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어이구 맹사성 10월 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좌이정 맹사성 졸기 좌이정 그대로 치사한 맹사성이 죽었다. 사성의 자는 자명이며 신창 사람이었다. 병인년에 을과 첫째로 발탁되어 춘추관 검열에 보직되었고 여러 번 승진하여 전이 기거사인 우 헌납이 되고 나아가서는 수원 판관이 되었고 옮겨서는 면천 군수가 되었다가 부름을 받아 내사 사인이 되었고 예조 의량 사헌
시사 중승 간의 우산기 상시가 되었다가 나가서 공주 목사가 되고 불려서 사간에 제수되었다가 대은에 발탁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이조참의 예문제하 한승부 윤, 사은부 대사헌, 인영부 윤, 예, 호, 공, 이, 사조판서, 의정부 찬성사, 판우군 도총재부사가 되었다가 정민년에 의정에 임하였는데 을면년에 면직되기를 청함으로 이에 그대로 치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나라에 큰 정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나아가서 문의하였다. 이에 죽으니 나이는 79세였다. 부음이 상문되니 임금이 슬퍼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하고 조회를 정지시키고 관에서 장사를 도와주게 하였다. 시호는 문정인이 충신하고 예로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청백하게 절조를 지킴을 정이라 한다. 사승의 사람됨이 종용하고 간편하며 선비를 예절로 대우하는 것은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벼슬 하는 선비로서 비록 계제가 얕은 자라도 베이고자 하면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 맞아들여 상좌에 앉히고 물러갈 때도 역시 몸을 구부리고 손을 모으고서 가는 것을 보되 손님이 말에 올라 앉은 후에라야 돌아서 문으로 들어갔다. 창녕부원군 성승린이 사승에게 선배가 되는데 그 집이 사승의 집 아래에 있으므로 매양 가고 올 때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지나가기를 성린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였다. 또 음률에 능하여 혹은 손수 악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부드러워서 무릇 조정의 큰일이나 거관처사에 과감하게 결단하는데 단점이 있었다. 외아들 기미는 먼저 죽고 손자가 둘이 있으니 효정과 계정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공민왕 때의 원유관 도포를 참고로 비치하게 하다. 상의원에 전지하기를. 고려 공민왕 때 하사받은 원유관과 도포는 연대가 오래되어서 여러 번 개조하였는데 그때의 중서성 공문에는 폐옥과 홀이 없고 면복 폐슬에는 산화가 있어도 원유관과 도포의 폐슬에는 산화가 없다. 이제 상의원에 있는 원유관과 도포에는 단 폐옥이 있고 폐슬에 산화가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의심스러운 것이요. 공양왕 영정에는 폐옥이 청옥 같은데 상의원에 있는 폐옥은 청백옥이냐 수정으로 잡되게 만들었으니 더욱 의심스러운 것이다. 혹시나 진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제 하산 관과 포에는 상폐옥이 있고 또 홀이 있어서 그 자체가 매우 다르다. 예전 관포는 진실로 마땅히 없애버릴 것이나 그러나 옛 물건은 의당 후일을 참고로 비치하여야 하겠으니 함부를 남겨서 따로 궤 속에 간직해두고 표를 써 붙이되 고려 옛적 관포라 하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이 사정의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야인 가엄간이 사라함을 보내어 토산노를 바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오명마, 철총마, 백마 등의 진상을 위해 하삼대 목장을 설치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진상에 바치는 오색 종마 중에 오명마, 철총마, 백마 등은 그것이 드문 색깔이어서 매양 진상에 바칠 때를 당하면 보충해 되는데 곤란하오니 경상전라 충청 삼도에 각기 하나씩 목장을 설치하여 특별히 기르고 번식시켜서 진상에 바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와 도제제사에게 야인 지방의 수제를 진율하도록 전지하다. 이제 아뢰기를 수빈강 이남 야인들이 사는 곳에 수제가 아주 심해서 139가가 표류하였고 동량북의 올량합의 15인이 표류에 익사하였으며
그 벽곡이 모두 다 손상되었으므로 매양 와서 고하기를 국가의 진율함을 힘입어 굶어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하니 수빈강보다 먼 곳 야인들은 형편이 두루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야인 같으면 비록 우리 백성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위무하고 진율하였으니 이제 기근을 당하였으므로 불갑을 구제하여야 하겠고 또 짐승 같은 마음의 무리들이 궁박하면 이를 낼지도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진율하고자 하오면 변방의 저축이 부족하온지라 그 절박에서 애원하는 자가 있으면 변방의 장령을 시켜 효유하게여 이르기를 우리 고을에 저축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군량이지만 너희들이 줄여서 공궁한 것을 불쌍히 여겨 구워주는 것이니 가을에 마땅히 갚으라 하고 말이나 되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므로 곧 정부에 내려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비록 가까운 지경에 있어도 이미 우리나라의 백성이 아니온데 이제 만약 도로 갚으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침내 또한 갚으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 형편이 바치라고 독촉하기도 어렵고 부득이하여 삭감하여 준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각이 반드시 적을 것입니다. 온통 농사 지은 것을 잃은 자는 국가에 진율하는 뜻을 잃어주고 형평에 따라 진율하게 하여 주게 하소서 하고 혹은 모두 아랜대로 따르소서 하니 내 마음이 모두가 옳다가 생각된다. 경등은 같이 의논하고 마땅히 상량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0월 7일 모 첫번째 기사 강무를 고하는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강무할 것을 종묘에 고하는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0월 7일 모 두번째 기사 이 행의 시호에 대해 사관은 의정부에서 서로 이론을 벌이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시호라는 것은 실제의 덕행을 기록하여 권계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분과 실제가 어그러지지 않는 연후에야 백성들은 조출 바를 아는 것입니다. 신등이 이행의 아들 이적에게 답장한 편지를 보니 대략 말하기를 수상에 요구하여 제 딸을 중묘하여 첩이되게 하는 것은 사부에 할 바가 아니다. 너희 죄상이 발각되면서 덧붙여서 대역죄로 논액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끊는 것은 검천의 노여움을 없애고자 함이다라 하였사오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사람에게 첩두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부에 할 바가 아니라 함은 그럴싸하지만은 그 말하기를 덧붙여서 대역죄로 논액하였다 함은 말이 불경하였습니다. 적을 형벌할 때에 전하가 태종에게 아뢰고 대신에게 문의하여 깊이 살펴본 후에 죄주었사오니 언이 어찌 그 사이에 경하고 중하게 하였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누이의 집에 폐역하여서 돌아가신 엄니가 말씀하기를 원컨대 하늘이 빨리 재앙을 내려서 불효하는 자를 징계하소서 하므로 내가 전에 이를 보고 관가에 고소하여 죄주를 하다가도 골육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거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니는 끊기가 어려워 내가 대언이 되었을 적에 내부에게 벼슬을 주었다 하였사오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누이의 집이 폐역한 것을 관가에 고소하지 아니하면 족할 것인데 권력을 농간하여서 도리어 벼슬을 주고 그 공을 자식에게 자랑하였사오니 이것이 어찌 인군의 자식된 마음이오며 신하된 자의 의리이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너가 첩을 노린 노여움으로 인하여 편지로 나를 모욕하였으니 의당 관가에 고발하여 너를 못 뺄 것이나 집안의 추헌꼴을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아직 그만두었다 하였사온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적의 말이 패만한데 그래도 말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집안의 추헌꼴을 드러내기 싫어함이오나 그 후에 행히 적의 농막에 가서 여러 가지 할 일을 지휘에 일러주지 아니한 것이 없사오며 돌아오는 노상에서 서로 주고받은 말이 화목하고 만족하였사오며 또 적이 발병하러 알았을 때 행히 시를 지어 보내어 문병하였는데 정의가 간곡하고 흑진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행히 전나라의 적과 왕복한 편지를 풀로 연해 있게 하고 그 끝에 쓰기를 이 문서는 비록 보고자 하는 자가 있더라도 조심해서 내놓지 말 것이나 부득이하다면 마땅히 원본을 등사에 보이게 하라 하고
비밀리 뭔가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뒷날에 해를 당하게 되거든 이 편지로 증거를 삼으라 하였사오니 어찌하여 밖으로는 부자간의 채무를 보존하면서 내심으로는 모해야 할 흉계를 품는 것입니까? 또 손자 사위 우봉현령 우전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장모를 위하여 제를 올리는데 공양미가 매우 적고 또 몸소 가지도 아니하였으니 그 장모를 대우하는 것이 매우 박하다. 내가 관가에 고발하여 죄주게 하고 너희 노비를 빼앗을까 하였으나 집안의 추한 꼴을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아직 정지하였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무릇 상사의 차림은 집의 있고 없는 것을 생각할 것이온데 적고 간량한 것을 허물 삼아 싸우며 수령이 지경 밖으로 가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사온데 몸소 가지 아니한 것을 그러다 하였사옵고 부도를 믿고 높이어서 예법까지 어기를 하였사오니 이것이 어찌 이치를 안다는 유자의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같은 사람으로서 시호를 문절이라 하였사온데 시호법에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무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염치를 좋아하여 스스로 걷기를 하는 것을 절이라 하였사오니 그 말과 실제가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시호를 도로 거두시어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의 있는 바를 알게 하소서 하였다. 의중부에 명령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행의 이른바 대역으로 논했다 하면 오로지 박은을 가리킨 것입니다. 어찌 임금을 거르다는 말이겠습니까? 관원에서 말이 불경하였다 하면 지나친 말입니다. 권력을 빌려 농간한다는 것은 오로지 권신을 지목하는 말이요 대언같이 얕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려 말년에 일족에게 벼슬을 초수한 자가 모두 그러하였사오니 어찌 홀로 행위 뿐이겠습니까? 간원에서 권력을 빌려 농간하였다 하면 지나친 것입니다. 또 행위 유수를 뭔가에게 부탁한 것은 부자의 병고를 만나서 부득이한 것이오며 우전더러 그 장모에게 박하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 풍속을 좇아서 한 말입니다. 행의 사람됨이 학문을 좋아하고 애써 절개를 지켜 싸우니 이제 문절이라 시호한 것은 헛되게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만약 행들어 아비 노릇을 못했다 하여 그 시호를 도로 빼앗는다면 뒤 세상에서 반드시 부자 사이에 누구가 옳고 누구가 그르다 하겠습니까? 또 그의 관작을 빼앗지 아니하였사온데 어찌 시호를 빼앗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행이 부도를 신앙한 것은 비단 오전을 책망하는 데에 보일 뿐만 아니라 일찍이 성성린의 무리들과 같이 승에게 공양하고 불경을 외우며 이를 믿는 지가 오래되었다. 밖으로 서로 친한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실상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보통 사람을 대하는데도 불가한 일이거늘 하물며 자식에게 그럴 수 있겠는가? 행의 사람됨이 매우 경박한 것이다. 그러나 관원에서 말한 권력을 빌려 농간 부렸다 든가 말을 불경히 하였다 하는 것은 진시로 정부의 언론과 같은 것이다. 족친을 청거에 쓰는 것은 사람마다 다 그러하였으니 그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단지 공사의 구별이 있었으니 어찌 홀로 행에게만 이를 책망하겠는가. 적의 득죄는 내가 적이 한 초년에 있었으니 어찌 어느 지시겠는가. 관원들의 말은 지나치다 하고 올린 글은 보류하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호 언경의 절도죄를 교형에 처하기를 아뢰다. 절도가 삼범이오니 법률에 의거하면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기감사 황치신의 이리꼬리 받침을 꾸짖다. 임금이 장차 재릉에 성묘하고자 거가가 원평 광탄에 머무르시니 경기감사 황치신이 이리꼬리를 받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할 때 이리꼬리를 바치지 말라고 이미 정교한 바 있는데 어찌해서 바치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0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지부윤 우승범 조기
사람됨이 시와 술을 좋아하여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며칠을 마셔도 취하더니 마셔야 취하더니 이날에 갑자기 죽었다. 아들로는 개손 개번 개충 개량이었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0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이유 김유 조욱생 등을 논액하게 하고 춥고 얼고 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다. 임진 통제원 서평에 머물렀다. 이날에 큰 바람이 불고 비와 눈이 왔는데 건널목이 좁아서 짐을 건너지 못하였고 인마가 섞여 서로 밀고 밟고 하면서 해가 저문데도 아직 다 건너지 못하였다. 장막이 모두 풍우에 찢어지고 날려서 인마가 편히 쉬지 못하였고 혹은 종자와 서로 읽고서 서서 날을 세우는 자도 있었다. 의금부에 명령하여 사제 판사 이희와 수참 판관 김유 조욱생 등을 논액하게 하였으니 군사들을 보호하여 건너가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뗄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불을 놓아 비에 젖어서 춥고 울고 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였다.